충격적이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요, 문법을 안 봤어요. 시험 점수 100점 맞으면 뭐해? 그거는 망구 소용이 없는 거. 단어 개수만 내리 그냥 박아 넣었어 뭐.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요, 문법을 안 봤어요. 문법 책을 안 봤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법 책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법이 중요하지 않는가? 아예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완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이 문법 책부터 사더라고요. 문법을 해서 완벽한 영어를 해야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라는 뉘앙스는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영어로 소통이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발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법이 틀리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하고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고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영어를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 100점 맞으면 뭐해? 외국인 만났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그거는 망구 소용이 없는 거. 그러면은 문법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문법 책 붙들고 있지 마세요. 영어는요, 일단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과 귀를 뚫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영어라는 거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활용을 해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미드를 보시더라도 그 미드 대사, 이러한 화면에서 이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네? 그러면 그거를 문법적으로 1형식인지 5형식인지 전치사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이런 문장 구조를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는구나. 문장 구조 자체가 내가 익숙해져서 이게 내 거가 되고 그 문장 구조에 들어가 있는 동사를 내가 원할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변형이 가능한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문법 안 해도 돼요. 문법 책부터 하지 마세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미국에 살잖아요. 잘 들어보면 문법 실수가 있어요. 사소한 문법 실수들이 있고요. 이거를 미국 애들에게 야, 전치사 이때 왜 as를 쓰냐? on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설명을 못한다?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이 문법은 어떠한 형식에서 어떠한 관계사를 받아서 이런 설명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언어를 배우진 않았잖아,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들 중에 설명 잘하는 사람 있겠지만 저도 그 신랑이 왜 이때는 을을 쓰고 를 써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안 나와요. 물론 앞에 어떤 자음이 있냐 어떤 것이 있냐 다르겠지만은 솔직히 한국에서 말하는 사람들 봐봐. 요즘 유행어도 있지. 갓생 살았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용어들이 문법을 지킨 표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도 한국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도 완벽한 문법을 구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설사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언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구나. 사람의 인성을 보고 그 사람과 내가 통하는 말이 있는지 그걸 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본 베이스는 내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랑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목적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법보다는요, 대화가 통하면 돼요. 영어를 하실 때 문법이 100%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시작을 해보세요. 원어민 애들이 영어를 할 때 잘 보니까 저는 옆에서 보고 있잖아. 우리도 문장할 때 나 집에서 밥 먹어야지라고, 집에를 밥 먹어야지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애를과 을을과 아니면 그런 전치사나 문법적인 구성 요소를 하는 애들을 우리는 이미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고 그거를 분석하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 왜 국어 시험 칠 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에 안 남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역으로 오히려 영어에다 적용을 해서 하시려고 한단 말이야. 그 단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품사별로 분석하지 마시고 그 통 자체에서 전치사하고 아니면은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의미 단위가 있는 걸 청크청크로 여러분들이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 영어가 훨씬 더 빨리 늘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I'll be home soon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나는 I will be home, 집에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거를 I will, 나는 할 것이다. I will이 조동사기 때문에 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be하고 home이구나. 그러면 be home은 뭐지? 이다 home이다,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상태구나. 그런 상태라고 해석도 하지 마. 문법적으로 머릿속을 지우고요. 그냥 I'll be home. 쉽잖아.
그 말은 즉슨 뭐다? 나 집에 있을 거, 집에 도착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I'll be home, I'll be home soon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영어가 스트레스가 아닐걸요? 제 경험상 문법책을 보면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순서대로 내 인생이, 내 삶 자체가 순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례가 없어. 뒤죽박죽이잖아요. 살아보면 아시잖아. 그거를 순서대로 지킬 필요가 없고요. 내가 눈 떠서 할 만한 표현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어.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 인사를 하겠죠. Good morning, good morning. 꼭 그 수업 들어가면 이런 거 한다. 오늘은 인사를 배우겠습니다. 제목도 greeting이다. greeting. 아침 인사 good morning, 점심 인사 뭐 good afternoon, 저녁 인사 good evening 이러는데 막상 와보니까요, 굿모닝하고 굿나잇이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게 여기서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들도 있구나라는 충격을 먹는 거. 사람이 살면서 쓰는 표현과 많이 쓰이는, 들리는 표현들이 다 따로 있는 법인데 그거를 교재로 이렇게 덩그러니 써놓으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하세요. 리얼리티 쇼를 보셔도 되고, 욕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배우세요. 쓸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와보면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영어를 배워보세요. 아침에 눈 떴어, Good morning. 잘 잤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잘 잤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다라는 동사는 분명히 외웠을 거야. 내일까지 단어 100개 외워오세요. 단어 시험 치죠. 스펠링 틀리면 책 땡 받지. 그걸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앞뒤 문장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잖아. 단어 개수만 내리 넣었어 머리에. 시험은 잘 나올 수 있지. 왜냐면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일단 해석은 할 수 있으니까는 그 해석 갖고 문제를 대충 찍어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단어만 외웠더니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 될 때도 단어만 생각난다? 그래서 결국 단어만 뱉는 거야. 근데 좋은 소식, 단어만 뱉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 60~70% 전달되면 의사소통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이 외국인이 결국 내 앞에 서 있다는 건 난 당신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의 생긴 것과 너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난 인간으로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보통은 그런 마인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일 거니까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소통을 원어민들처럼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알잖아. 딱 문장을 해야 된다고. 문장을 해야 되는데 단어만 내리세리 배우고, 문장을 해야 되는데 문법이 이게 1형식인지 5형식인지 이게 품사가 틀렸는지 뭔지 이런 거를 배우고 하니까는 이게 늘 수가 있냐.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야. 왜냐면 재미없잖아, 문법 공부. 나도 안 했다면서. 나도 살면서 문법 책을 하나를 마스터를 안 해봤어요. 수업 준비하면서 그것도 보다 말았던 게 다야. 여러분들 문법 책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영어는 말하는 것부터 바로 배우셔야 돼요. 듣고 말하는 것부터. 제일 기본적인 원초적인 거잖아. 우리 영어 배울 때 엄마 아빠가 내리내한테 한국말로 막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배웠던 거 아니야.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신에 오래 걸려요. 영어를 1개월 안에 완성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영어 20년째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고요. 이대로 그냥 살아요. 대신에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가 100세 되면 완벽해지려나 모르겠네. 꾸준히 매일매일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셔야지 영어가 내년에는 1년 뒤에 하루에 한 문장씩만 외워도 365개의 나의 영어 실력이 크는 거고, 그게 점점 쌓이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어를 하실 거면 문법책부터 붙들고 있지 마세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말해야 돼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던지. 외국인이랑 말할 데가 없어요. 외국인이 없으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외국인과만 이야기하려고 영어를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목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냥 되고 싶어요. 그냥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나는 뭐 유학을 가고 싶어. 뭐 이런 건데, 그때 외국인 만날 때까지 기다려서 영어를 할 거면은 외국인 만날 가능성이 없으면 평생 영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시간 낭비인 거지. 그럴 바야 차라리 뭐 다른 걸 배우겠다. 검도를 배우겠다. 아니면 뭐 태권도를 배우겠다. 차라리. 검도랑 태권도도 솔직히 당장 싸울 일 없잖아. 근데 배우잖아. 나의 그걸 발전을 위해서. 러닝도 왜 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 브레인을 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입을 미리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미리 조금씩 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 내가 영어를 쓰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른데 저는 영어가 좋았기 때문에 자막이 안 나와 있는 거, 번역이 없는 걸 내가 더 뜯어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영어를 했고 한국가 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어를 했어요. 나한테 좋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물론 하는 대응하는 스트레스 겁나 받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뭐 조금씩 뭔가 달라져. 그래서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문법 책부터 영어 붙들지 마세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많이 말해서 내가 그게 익숙해지고 거기서 조금씩 교정을 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표현은요. Good things take time. Good things take time. 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만큼의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라는 표현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해보세요. Good things take time. Good things take time.